이자가 싼 국가에서 돈을 빌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다른 국가의 통화나 자산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는 금융기법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금리가 매우 낮았던 일본의 엔화를 빌려 투자하는 젠 캐리 트레이드가 유명합니다. 국가 간 금리 차이와 환율 변동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지만 환율 급변 시 큰 손실을 볼 위험도 있는 이 투자 기법은 무엇일까요? 캐리 트레이드. 외교 교섭 과정에서 양국 간의 합의 사항이나 특정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 견해 등을 상대국에 전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외교 문서입니다.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잊지 않기 위해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기록해두는 메모 형식의 장부를 뜻하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서명은 없지만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는 이 기록물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비망록. 1450년대 중반 서양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한 독일의 인쇄업자가 마인츠에서 인쇄하여 발행한 라틴어 번역 성경입니다. 한 페이지가 42줄로 구성되어 있어 42행 성서라고도 불리며 이 책의 출판은 정보의 대량 생산과 지식의 확산을 이끌어 유럽의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양 인쇄술의 혁명을 알린 이 역사적인 인쇄물은 무엇일까요? 구텐베르크 성경.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등 유동성은 떨어지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묶여있는 자산을 현금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새로운 투자처를 얻게 됩니다. 담보가 되는 기초 자산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 금융상품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자산유동화 증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9년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위협에 맞서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이 결성한 집단 방위 목적의 군사 동맹기구입니다.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방어한다는 핵심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30개가 넘는 회원국이 가입해 서방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이 국제기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나토. 프랑스어로 처음 나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서양 상류사회에서 사교계에 처음 공식적으로 입문하는 젊은 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일정한 나이가 된 귀족이나 부유층의 딸이 화려한 무도회를 통해 성인으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결혼 상대를 찾는 중요한 의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신인이 대중 앞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뜻하는 보편적인 용어인 데뷔의 어원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지칭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데뷔탕트. 군주국가에서 국왕이 병이 들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정사를 돌볼 수 없을 때 세자나 왕세제가 왕을 대신하여 나라의 정치를 돌보던 제도를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영조를 대신해 사도세자가, 순조를 대신해 효명세자가 이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임금의 권한을 위임받아 한시적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통치했던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대리청정. 기업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영업비용이나 운영비를 뜻하는 경제용어입니다. 건물을 짓거나 장비를 구매하는 등의 자본 지출,
카펙스과 달리 인건비, 임대료,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마케팅 비용 등 소모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모두 포괄합니다.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이 비용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펙스. 그리스어로 고통이나 열정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문학이나 예술 작품에서 독자나 관객의 동정심, 연민, 슬픔 등의 감정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극적 표현 방식이나 그 정서를 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로 꼽았으며 예술 작품이 지닌 깊은 슬픔이나 애절한 감동을 묘사할 때 자주 쓰이는 이 미학적 용어는 무엇일까요? 페이소스. 경제 분야에서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약 1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는 엄청난 규모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한 것에서 파생되었으며 접두사 데카를 붙여 유니콘보다 10배나 큰 가치를 지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우버 등이 거쳐간 이 경제 용어는 무엇일까요? 데카콘. 고딕 건축 양식의 성당이나 건물 지붕에 설치된 괴물이나 짐승 모양의 석상을 말합니다. 원래는 지붕에 고인 빗물을 건물 벽에 닿지 않게 멀리 뿜어내기 위해 만든 빗물바지 홍통 역할을 했으나 기괴한 생김새 때문에 악귀를 쫓아내고 건물을 수호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 장식된 것으로 유명한 이 석상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가고일. 이웃이나 사회에 피해가 가더라도 내게 직접적인 손해만 오지 않는다면 타인의 일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철저한 개인주의적 성향을 뜻합니다. 님비 현상이 지역 이기주의라면 이것은 바쁜 현대사회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개인 이기주의이자 방관자적 태도를 꼬집는 신조어입니다. 내 알바 아니다라는 뜻의 영어 구절에서 유래한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노비즘. 1964년 영국의 물리학자가 그 존재를 처음 예측한 입자입니다. 우주 탄생 직후 빅뱅 과정에서 다른 기본 입자들의 질량을 부여한 힉스장의 존재를 증명하는 핵심 입자로 생성 직후 순식간에 다른 입자로 붕괴해버려 관측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가설로만 존재하다가 2012년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 CERN의 거대 강입자 가속기 실험을 통해 마침내 그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신의 입자라는 별명으로도 널리 알려진 이 입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힉스 입자. 정부나 기업이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을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에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정보를 고의로 흘려 대중의 반응이나 여론의 동향을 미리 떠보는 정치적, 언론적 기법을 말합니다. 기상 관측을 위해 띄워보내는 기구에서 유래한 말로 여론이 좋으면 정책을 밀고 나가고 반발이 심하면 쉽게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이 정보 탐색 방법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시험 풍선. 정치 권력과 자본력을 가진 기업가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부도덕하게 결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업은 정치인에게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나 뇌물을 제공하고
정치인은 그 대가로 해당 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 등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부패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시장 경제의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이 고질적인 사회병폐 현상은 무엇일까요? 정경유착.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해양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의 안보와 해양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해상 방어선이자 군사 전략선입니다. 1980년대 해군 사령관 류하칭이 처음 제시했으며 쿠릴 열도에서 대만을 거쳐 필리핀, 보르네오 섬에 이르는 제1선과 괌, 사이판 등을 잇는 제2선으로 나뉘어 미국과 팽팽한 군사적 긴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 가상의 선은 무엇일까요? 돌연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지하 세계인 명계를 흐르는 5개의 강 중 하나로 망각을 상징합니다. 신화에 따르면 죽은 자들의 영혼이 저승으로 가기 위해 이 강의 물을 마시게 되며 물을 마신 영혼은 이승에서의 모든 기억과 번뇌를 하얗게 잊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고 전해집니다. 이승의 괴로움을 지우는 망각의 상징으로 문학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이 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레테의 강.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산자들의 세계인 이승과 죽은 자들의 세계인 저승을 나누는 경계에 흐르는 증오와 맹세의 강입니다. 뱃사공 카론에게 동전을 주어야만 이 강을 건너 명계로 들어갈 수 있으며 신들이 절대 어길 수 없는 신성한 맹세를 할 때 반드시 이 강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킬레우스가 몸을 담가 불사신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이 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스틱스강. 범죄 수사에서 눈에 보이지 않거나 지워진 혈흔을 찾아낼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화학적 검사법입니다. 혈액 속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포함된 철 성분이 이 특수 시약과 만나면 반응을 촉진시켜 어두운 곳에서 선명한 푸른색의 화학 발광을 일으키게 됩니다. 과학 수사의 상징과도 같으며 극미량의 핏자국까지 감식해내는 이 반응 또는 시약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루미놀. 기원전 6세기경 키루스 2세가 세운 아케메네스 왕조를 시작으로 오리엔트 세계를 다시 통일하며 서아시아 일대에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던 고대 국가입니다. 관용 정책을 펼치며 각 민족의 고유한 종교와 관습을 존중했고 왕의 길이라는 도로망을 구축해 동서양 문명 교류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이란의 옛 이름이자 화려한 양탄자와 조로아스터교로 유명한 이 제국은 무엇일까요? 페르시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한 핀란드의 대표적인 국민 악파 작곡가입니다. 러시아의 억압적인 지배 아래 있던 핀란드인들의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국의 웅장한 자연과 신화를 바탕으로 한 교향시 핀란디아를 작곡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북유럽의 정서를 음악으로 승화시켜 핀란드의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 음악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시벨리우스.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될 때 전기 저항이 완전히 경분이 되고 내부의 자기장을 밖으로 밀어내어 자석 위로 떠오르는 마이스너 효과를 나타내는 신비한 물질입니다. 전기 손실 없이 무한히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어 자기 부상 열차나 자기 공명 영상, MRI, 양자 컴퓨터 등 미래 첨단 기술을 구현할 핵심 소재로 꼽힙니다. 몇 년 전 상온 구현 가능성으로 큰 화제가 되었던 이 물질은 무엇일까요?
초전도체. 열역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로 물체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와 분자의 열운동이 이론상 최소가 되는 최저 온도를 말합니다. 섭씨 온도로는 영하 273.15도에 해당하며 켈빈 단위로는 0K로 표기합니다. 자연계에서 이 온도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으며 퀀텀 기술이나 초전도 현상 연구의 기준이 되는 이 극한의 온도 상태를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절대 영도.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지식인과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 계몽 및 사회개혁 운동입니다. 민중 속으로라는 뜻을 가진 러시아어로 무지한 농민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야만 불평등한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헌신했습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서도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전개된 농촌 계몽 운동의 표어로 차용되기도 했던 이 역사적 슬로건, 분동은 무엇일까요? 브나로드. 본래 경제학 용어로 한 국가의 경제나 증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전 세계의 보편적인 경제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탈동조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여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적, 기술적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배타적인 무역 전략을 지칭할 때 자주 쓰이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디커플링. 17세기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가 저술한 정치 철학서의 제목이자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거대한 바다 괴물의 이름입니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이 계약을 맺고 강력한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거대한 절대 국가를 이 괴물에 비유했습니다. 국가의 기원과 본질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리바이어던. 역사적 사건, 자연 풍경 또는 도시의 모습 등 특정한 장면을 축소된 모형으로 입체감 있게 재현한 전시 기법을 말합니다. 19세기 초 프랑스의 다게르가 처음 고안했으며 박물관에서 공룡 시대나 역사적인 전투 장면을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프라모델이나 피규어를 활용해 배경을 꾸미고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연출하는 취미 생활로도 각광받는 이 명칭은 무엇일까요? 디오라마. 구약성서의 두 번째 권인 출애굽기의 영문 이름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탈출한 역사적 사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특정 지역이나 집단,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나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대규모 탈출이나 대이동 현상을 지칭하는 명사로 널리 쓰이고 있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엑소더스.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가 연소할 때 비정상적인 폭발로 인해 엔진에서 금속을 두드리는 듯한 소음이 발생하는 노킹 현상에 저항하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불완전 연소를 막고 엔진의 손상을 방지하여 고급 휘발유로 분류됩니다. 자동차 엔진의 성능을 유지하고 승차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 연료의 품질 지수는 무엇일까요? 옥탄가 혹은 옥테인 값. 한국 전통 문학이나 예술 작품에서 주로 나타나는 미적 범주 중 하나로
현실의 부조리나 권위적인 대상을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웃음으로 풍자할 때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봉산탈춤이나 판소리. 조선시대의 풍속화 등에서 지배층의 위선을 우스꽝스럽게 꼬집거나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유쾌하게 그려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웃음 속에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담아내는 이 미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골개미.